두뇌 자극을 원하시죠? 제가 완벽한 방법을 알고 있어요. 까다로운 새 수수께끼를 만나보시죠. 한 남자가 5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책은 단 2권뿐이었습니다. 그는 그 책을 용광로에 던져 태워버렸어요.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가 2권 모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요. 하나를 파괴해서 이제 한 권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는 즉시 올라갔죠. 브라운 씨 아들들은 사무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아버지의 친구인 스미스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사는 브라운 씨가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많은 돈을 상속받을 예정이었죠. 하지만 그중 한 명은 급하게 돈이 필요했을 거예요. 스미스는 두 형제를 따로 신문했습니다. 맏 아인 데이비드는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러 들어왔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괜찮으셨어요. 마커스는 사업 계획을 논의하러 왔는데 아버지가 좋은 조언을 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막내 동생인 루카스는 부탁이 있어서 아버지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좋아하는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아버지 차를 빌리려고요. 스미스 형사는 누가 거짓말하는지 바로 알아차렸죠. 여러분은요? 데이빗이에요. 물고기에 먹이를 주러 왔다고 했어요. 실제로 사무실에 수족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물고기가 없습니다. 사라와 리암에게는 올리버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토요일에 부부는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가면서 올리버를 집에 두고 나왔어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소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불안한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형사가 도착해 집안의 모든 사람을 신문했습니다. 베이비시터는 올리버의 다음날 책가방을 싸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정부는 저녁 내내 부엌을 청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요리사는 다음날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죠. 음악을 듣고 있었고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경찰은 누가 거짓말하는지 바로 알아차렸죠. 여러분은요? 베이비시터였어요. 아이들은 일요일에는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리버는 책가방을 챙길 필요가 없었어요. 아담스 형사는 누군가 엘비스 프레슬리의 전설적인 신발을 훔쳐갔다고 신고를 받고 현대음악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박물관 경비원은 형사에게 보안 카메라 영상을 검토한 결과 모든 방문객이 빈손으로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말했습니다. 신발은 너무 부피가 커서 주머니에 넣거나 티셔츠 안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 아담스 형사는 영상을 살펴본 결과 누가 신발을 훔쳐갔는지 알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도 알아냈나요? 빨간 머리의 남자예요. 전시장에 들어올 때는 다른 관람객보다 키가 작았어요. 하지만 나갈 때는 다른 사람들만큼 키가 컸어요. 엘비스가 신던 하이힐을 신었나봐요. 여러분이 얼마나 세심한지 확인해 봅시다. 이 그림을 보고 여기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아보세요. 선생님이 매우 수상해요. 거울의 모습이 안 비쳐요. 이 사람들은 어때요? 뭘 잘못하고 있을까요? 배경에 커피 머신이 보이시나요? 컵을 잘못 놓아서 커피가 쏟아지고 있어요. 한 마녀가 금광이 많은 들판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마녀는 한 번에 한 명씩 금을 채굴할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그 사람은 하루에 채굴한 금의 10%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마녀에게 주기로 약속했어요. 하지만 마녀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 마법자루 3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광부들은 매일 금을 얼마나 캐냈는지 보고했고 마법자루로 일꾼들이 속임수를 쓰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으면 돌로 변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마녀의 광산 주변에는 많은 돌 조각상이 있었어요. 로건이라는 남자가 그 일을 수락한 적이 있었어요. 마녀는 그에게 네가 날 속였다고 잘못 비난하면 내가 돌로 변할 것이다 고 약속했어요. 어느 날 밤 로건은 마법 자루들이 마녀와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엿들었어요. 다음날 저녁
로건은 금을 바치고 0.7kg을 가져갔어요. 나중에 마녀는 자루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자루는 그날 7kg이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자루는 2kg이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자루는 1kg이 들어있다고 말했죠. 마녀는 로건에게 따졌습니다. 날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넌 돌로 변할 것이다. 마녀가 소리쳤어요. 잠시 후 마녀는 돌 조각상으로 변했습니다. 로건은 어떻게 마녀를 속였을까요? 로건은 1번 자루에 금 1kg, 2번 자루에 1.3kg, 3번 자루에 5kg를 넣었어요. 그런 다음 2번 자루에 3번 가방에 1번 자루를 2번 가방에 넣었습니다. 각 가방은 그 위에 있는 금의 무게만 느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실수로 10kg의 금이 채굴되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두 대의 자동차가 도시를 달리고 있습니다. 두 차는 동시에 여행을 시작했어요. 녹색 자동차는 시속 48.27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노란색 차의 속도는 시속 80.45km로 더 빠릅니다. 그런데도 어느 순간 초록색 차가 노란색 차를 지나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차량이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레리는 친구 브랜든이 걱정되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브랜든이 최근 브라질에서 돌아왔는데 그 이후로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어요. 방금 그에게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저와 함께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그를 데리러 왔을 때 레리는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브랜든이 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그 집을 빌렸기 때문에 아직 가보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 경찰이 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바닥에 페인트가 엎질러져 있고 한 경찰관이 실수로 그 안으로 발을 들어놓았습니다. 레리는 이를 발견하고는 어떡하죠? 욕실은 저쪽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는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레리는 브랜든의 새 집에 가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욕실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존의 엄마는 화를 내며 아들을 방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잔인하지 않았고 아들에게 그곳에서 나갈 기회를 줬습니다. 존은 이 수수께끼의 답을 찾아 했어요. 옆으로 눕히면 난 모든 것이 됩니다. 반으로 자르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무엇일까요? 존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나요? 정답은 숫자 8입니다. 옆으로 보면 무한대예요. 하지만 반으로 자르면 0이 2개가 됩니다. 이것은 5자리 정수입니다. 앞, 뒤, 거꾸로 해도 똑같아요. 두 번째 자리는 세 번째 자리의 절반입니다. 다섯 번째 숫자는 첫 번째 숫자와 두 번째 숫자의 곱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릿수의 합은 10입니다. 어떤 숫자일까요? 만 801입니다. 에릭은 박물관에서 길을 잃었어요. 길을 찾으려고 애쓰는 동안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모든 문은 이미 닫혀 있었어요. 마침내 그는 3개의 계단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계단은 모두 날카로운 잎과 긴 가시가 달린 기괴한 쐐기풀로 덮여 있었어요. 두 번째는 거의 견딜 수 없는 악취가 나는 거대한 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단은 지나갈 수 없는 선인장 정글이었어요. 에릭은 어떤 계단을 선택해야 할까요? 두 번째 계단을 선택해야 합니다. 꽃이 역겹긴 하지만 비교적 무해합니다. 5과 6을 더하면 11이 됩니다. 하지만 6과 7을 더하면 1이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시계를 보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빈 병에 동전을 넣습니다. 그런 다음 이 병을 코르크로 막습니다. 병을 깨거나 코르크를 빼내지 않고 어떻게 동전을 꺼낼 수 있습니까?
코르크 마개를 병에 밀어넣고 동전을 흔들어 꺼내면 됩니다.